자, 수용인데 105페이지 보세요. 첫 시간에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등기된 토지입니다. 건물도 있죠. 그런데 주로 이제 시험에는 토지로 나오는데 국가 등이 그죠? 수용을 했습니다. 그 1번에 토지 수용으로 이전 등기에 갈 때는 자,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아까 그죠? 187조에 공용징수라고 돼 있지만 수용을 해서 소유권 취득해 갈 때는 뭐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러나 수용의 시기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등기를 이제 해갈 때는 무슨 등기에 간다? 이전. 그리고 등기된 거니까 공익사업자가 수용을 하면 이건 단독입니다. 여러분. 단독 신청이고 단 국가 등이 수용하면 그건 등기해 달라고 뭐를 합니다. 촉탁. 오늘 계속 그죠? 원래 단독 신청을 하는데 국가가 수용하면 등기, 국가기관이 등기해 달라 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촉탁. 이게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고 이번에 수용을 해가지고 이전해 갈 때는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그 증명서나 공탁은요 보상 안 받아가면 보상금을 적다고 안 받아가면 법원에 수용자가 어디다가 공탁해버립니다. 법원에 그 공탁했다는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3번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 명인 그러니까 등기상 명의자 소유자나 상속인 등을 가름하여 만약에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무슨 상속 등기 안 했거나 그 밖에 포괄 성결로는 등기 안 했으면 요걸 대위라는 말은 그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고 3번은 자,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4번, 5번인데 수용을 해갈 때 그죠? 4번에 이전 등기 해가고 그 부동산 토지에 존재하는 무슨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저당 하여튼 이런 등기 다 직권 뭐 시킵니다. 말소. 그러나 5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권하고 상속으로 인한 이전. 그러니까 수용을 해갈 때 상속 받아간 거, 그 수용 등기하기 전에 그죠? 상속 이전 등기 요 둘은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요거를 계속 묻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리고요. 6번은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했죠. 아까 4번에 그 말소하면 수용으로 인한 등기 말소 통지서에 수용으로 인해 말소한다는 것을 등기 명의자에게 말소했다는 통지 알려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가 수용이 돼 가는데 수용으로 이제 이전해 갈 때 요 토지에 있던 아까 그죠 4번에 저당권이 1억에 요거 민법 때문에 요거 설명하죠. 저당이 1억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수용으로 등기해 갈 때 이전해 가면 요 저당권은 뭐 시킨다? 직권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요 1억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당권자가 토지를 저당 잡고 있던 저당권자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민법에 수용된 토지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저당은 말소되고 수용 뭐가 나옵니다. 보상금. 요 보상금에서 1억을 받아가죠. 이게 저당권의 무슨 성질? 물상대위 들어보셨죠? 물상대위. 수용 보상금. 건물에 있죠. 건물에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난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었다면 건물이 화재로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단 화재 뭐가 나오면 보험금. 화재 보험금에서 1억을 받아가죠. 그것도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 요건 민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저당은 말소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5번 딱 시험에 묻는 게요. 수용된 토지에 있던 지역권하고 이건 지역권은 통행.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 용의권 들어가면 지역권 나오죠.
통행지역권하고 상속받아간 거.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수용이 되고 아직 등기해가기 전에 수용으로 등기해가기 전에 상속받아간 거. 요 상속인이 그죠? 요건 말소를 안 시킵니다. 딱 두 가지 요것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것도요. 나중에 문제 이제 들어갑니다. 왜 말소 안 되는지 그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요 두 등기만 말소 안 된다는 거 아시고 30회 때 직접 나왔죠. 여러분 30회 문제 보세요. 여러분 30회 문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거 그죠? 여러분 30회 문제에 18번 30회입니다. 18번을 보십시오. 직접 이제 수용이 자주는 안 나오는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옳은 거 방금 105페이지에 있는 수용입니다. 이 기억이 그죠? 박스 문제인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에 갈 때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 수용이고요. 협의가 안 되면 이 보상금 같은 거 있죠. 이거 협의 안 되면 토지 수용인에 뭐를 거칩니다. 재결. 이 재결서를 등기 원인 정서로 첨부해 가지고 원인 정보로 단독 이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는 촉탁이지만 그냥 수용 나오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미연입니다. 수용으로 하는 이전 등기에 갈 때 원인은 토지 수용이고 등기 원인은 자 요거죠. 그 연월일이 수용 재결일이 아니고 자 요거는 뭐 문제 가지고 설명합니다. 수용 재결일이 틀린 겁니다. 개시일. 자 수용 개시일을 원인 고 이제 일자로 기재합니다. 요거 이제 틀린 거 좀 이따가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디귿에 수용을 해는 등기할 때 자 농지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수용했습니다. 농지 수용을 하고 국가 등이 농지를 수용하고 등기해 갈 때는 농지 증명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비교도 해드릴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이전해 가고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자 두 가지 지역권하고 여러분 요거 지역권하고 상속으로 이전해 간 거 상속 받아간 거 요거는 말소한다 안 한다 말소해서는 안 된다 오죠. 이건 말소가 안 됩니다. 미엄에 수용으로 이전해 가고 이전 등기된 후에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실효가 무효 수용이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무효가. 그러면 이전 등기를 이제 말소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자, 아까 그죠? 기억 다시 보세요. 기억. 수용으로 이전해 갈 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지만 미엄은요. 수용해 갔는데 수용이 뭐가 돼 버렸다. 무효가 되면 이전 등기해 간 거를 이제 말소해야 되는데 이 말소는 무슨 신청입니다. 공동. 자, 틀린 거 있죠. 두 개. 니언하고 디귿. 요건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니언하고 디귿이지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리얼, 미엄입니다. 답은 뭐 있고요. 끝에. 자, 요렇게 나온 겁니다. 앞전에 그죠? 또 이제 그 종합 문제 있죠. 나중에 여러분 그 이전 등기 종합 문제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우선은 요런 식으로 그죠? 나왔다는 거를 미리 이제 요건 직접 나온 건데 앞전에 그죠? 여러분 이거 있죠? 나중에 종합 문제 하기 전에 그 책에 보세요. 105페이지에 5번 수용으로 이전해 갈 때 요거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3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수용이 여러분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없다가 아니고 좀 적다. 그러나 그 105페이지 5번 말소 안 되는 거 요 두 가지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돌아가면 그 앞에 이제 돌아가면 또 기출 문제 저건 수없이 수시로 나오니까요. 자 106페이지 있죠. 넘겨 보십시오. 진정 명의회복 이거 나오면요.
진짜 소유자. 그럼 진짜 소유자가 등기해 가는 건데, 그죠? 자, 현재 있죠. 설명 이렇게 했죠, 여러분. 현재 등기부에는 가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중에 이제 문제도 나오겠지만, 왜 있죠? 현재 등기부에는 왜 가짜로 등기되어 있고, 진짜는 왜 이제 나타났고, 그죠? 진짜하고 가짜는 무슨 관계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하여튼 진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등기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얘가 이제 이거죠. 진짜 상속인. 재산 분쟁, 오늘 상속 이야기 많이 하죠. 상속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없고요. 상속이 잘못돼 갔다, 그죠? 상속이 잘못돼 가서 가짜 상속인이 집안 간에 이 분쟁도 많습니다. 이건 전부 형제 간에 가족 간의 분쟁이죠. 가짜 명의로 상속돼 갔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해 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있죠. 지금도 계속 소송 중인데요. 친일파들 일제 때 자기들 재산이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재산인데 이제 국가가 해방 후에 국가가 친일 재산을 다 국가가 환수를 해갔는데 지금 이제 나타나서, 그죠? 자기들이 진짜 소유자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상대로 이거 소송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 명의회복이고요. 맨 끝에 있죠. 최근에 시험에 또 한 번 나온 게 이겁니다. 8번을 먼저 보세요. 민법 8번 진정 명의회복 동그라미 8번 갑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가장매매가 민법의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무효.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갑이 을한테 통정 허위 표시로 부동산을 가장매매가 허위 표시로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가 을로 넘어갔죠. 그럼 이전 등기되고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갑이 을한테 진정 명의회복이 자기가 진짜라고 해서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여기 보세요. 갑의 이거 가장매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민법에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다시 을로부터 무슨 등기 받아갈 수도 있다. 이전. 이때 갑이 자기가 이제 이게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갑이 뭐다? 진짜고 을의 등기가 을에 등기돼 있지만 을은 가짜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으로 말소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전. 이겁니다. 요게 민법에도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좀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 올라가서, 그죠? 1번, 2번은 깁니다. 이거 판례니까. 이게 법에는 없고요. 이게 판례니까요. 1번은 쭉 가다가 끝줄에 다 나중에 그건 읽으면 됩니다. 1번 끝줄에 밑줄 친 거 보세요. 밑줄 쳐놓은 거 제가 판결을 받아. 이 말이 여러분 진짜가 가짜 상대로 뭐를 받았다? 판결. 근데 2번은요. 2번은 쭉 가다가 그 세 번째 줄에 공동으로 밑줄 친 거. 공동. 자, 여러분 진짜가 가짜 상대로 소유권 이전해달라면 공동 신청을 해주면 보세요. 공동 신청을 하면 가짜가 진짜한테 공동으로 등기해주면 공동 신청으로 하면 되고 안 해주면 대부분 안 해주죠. 안 해주면 진짜가 가짜 상대로 1번 뭐를 걸어서 소송 걸어가지고 뭐를 받아서 판결.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법에 우리 등기도 매도인이 자 갑이 을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했는데 공동 신청으로 등기 안 해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뭘 받아서 판결. 소송으로 판결 받아 등기해 가듯이 여기도 두 가지. 1번은 판결을 받아 2번은 무슨 신청으로 공동 다
두 가지 다 됩니다. 3번은 그죠? 위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 포괄승계인이죠. 상속인도 이와 같은 진정 명예회복 등기할 수. 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소유자가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사망, 친일파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 상속인들이요, 이 보세요. 상속인들이 국가 상대로 자기들이 진짜 소유자다. 그래서 등기하는 겁니다. 상속인도 할 수 있고요. 4번은 자 제일 많이 묻는 게 여기입니다. 신청 정보 및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쓰고 이나 원인 일자, 여러분 등기 원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건 기록 안 합니다. 나중에 우리 1, 2월 달에 그 1, 2, 3월 달에 요거 있죠. 요거 등기 요 진짜가 등기해 갈 때 그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쓰지만 등기 원인 뭐가 없다? 일자가. 이게 없다. 그죠?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요. 나중에 문제 분석할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요거 묻습니다. 요거 일자. 요거 기록 안 한다. 원인이 없는 등기 오늘 첫 시간에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 물으면 무슨 등기였죠? 아까 보존. 여기는 원인은 있는데 원인 뭐가 없다? 일자가. 요걸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시험 마지막 나왔던 게 이거고 요 한 번 나왔을 때 일자 기록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5번은요. 진정 명예회복으로 등기할 때 시장 검인, 이 검인 도장, 토지거래 허가, 특히 농지증명 다 제공 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제공하지 않느냐? 여러분 역으로 누가 등기해 가니까요? 진짜가 나타나서 여기 보세요. 진짜가 나타나서 등기해 갈 때니까 이거 다 검인, 허가, 농지증명 다 요하지 않습니다. 6번에 진정 명예회복에 한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는 의무자 이거죠. 이거 아까 이 사람이 가짜가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짜 소유자는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인감을 내야 되고 공동 신청할 때는 7번에 진정 명예회복으로 이전 등기해 갈 때도 권리자는 이 사람입니다. 진짜 아까 저 사람이 의무자 가짜가 진짜 권리자가 취득세도 내고 국민주택 채권 있죠. 은행 가서 채권 매입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취득해 가는 거니까 세법에 이 사람이 진짜가 취득해 가지고 등기해 가니까 취득세 내고 채권도 매입해야 됩니다. 8번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험에 최근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문제로 설명드릴 겁니다. 진정 명의 이거는요 시험에 출제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만은 물으면요 아까 4번 있죠. 4번 요거 등기 원인 일자 요거 기록한 다음에 X입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요걸 잘 봐두시고 자 환매 등기 보십시오. 거기 5번에 이것도 민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환매라는 게 팔았다가 매도인이 뭐 다 아시는 갑이 자 또 갑이 을한테 매매했다가 도로 사가는 거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 부동산 환매는 거의 없습니다. 팔았던 거를 매도인 갑이 을한테 매수인한테 팔았던 걸 일정 기간 5년이죠. 부동산은 나중에 나옵니다. 도로 사가기로 환매 특약을 합니다. 거기 여기까지 민법이고 우리는 이제 매매로 소유권 이전해가고 환매 특약을 했으면 환매 특약 무슨 등기한다.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 1번 보세요. 1번 민법에 부동산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자 이거 민법 시험에 이제 환매 여러분 환매 이거 가끔씩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제 출제 빈도가 낮고 환매 자체는 여기 몇 가지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시 신청한다. 여러분 민법에 여기 보세요. 요거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을 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해야 되고 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여러분 이건 나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있냐 아니냐 물을 때 나왔습니다. 최근에 환매 등기를 매매와 환매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거 동시에 안 하면 등기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동시에 요거. 그 다음에요. 민법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매매와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되는데 특약을 동시에 안 하면 매매하고 나서 한참 후에 환매 특약을 하면 동시에 안 하면 환매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2번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그러면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정보 신청서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별개 신청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 등기 신청서는 별개로 냅니다. 별개로 지금. 그러나 중요한 거는 1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 동시에. 이게 중요하고 우측에 3번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다음 사항 이게 필요적 기록 사항이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하고 매매할 때 들었던 비용 요 둘이 있죠. 이게 민법에서는 여러분 이게 환매 대금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요 민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게 환매할 때 대금 이거 나중에요 여러분 갑이 을한테 환매해 갈 때 지급할 환매 대금입니다. 이게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다른 특약을 하면 특약이 우선합니다만은 이게 환매 대금을 기록해야 되고 등기부에 4번에 이제 환매 기간입니다.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 있으면 기간은요 임의적 기록 사항이니까 기간이 있으면 기록하는데 환매 기간은 부동산입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 자 이거 5년입니다. 환매 기간은 5년인데 민법에서입니다. 환매 기간은 절대 연장 못합니다. 만약에 연장하면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여러분 환매 기간은 5년의 기간 내에서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에 3년 그러면 5년을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3년을 정했다가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연장하면 뭐가 됩니다. 무효. 민법에서도 이거 민법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환매 등기할 때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환매 등기할 때 갑이 환매권자가 돼야 되는데 매도인이 아닌 누구를 환매권자로 하게 되면요 제3자. 이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무효. 6번 환매 특약 등기는 요거죠. 우리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입니다. 끝에 2의 1 소유권이 여러분 2번 1에서 2로 넘어가고 환매 등기는 2의 1로 합니다. 요게 무슨 등기? 부기. 이런 거는 시험에 이건 부기 등기할 때 오늘도 문제 부기 등기할 때 저런 건 나옵니다. 7번 또 하나 환매권도 이전됩니다. 여러분 환매권 양도 이전된다는 건 민법이고 우리는 환매권 이전은 부기 등기에 또 부기 등기합니다. 그 예 들어놨죠. 2의 1 이걸 넘기면요. 여러분 환매권자가 2의 1을 넘기면 2의 1에 뭘로 합니다? 1로. 이게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나왔죠. 부기 등기에 여러분 보세요. 부기 등기에 다시 부기 등기할 수도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등기입니다. 환매권 이전. 그 다음에 8번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전 등기에 가고 이제 여기 보세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나중에 이제 환매권 행사해 가고 다시 이전 받아갑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요거 끝에 환매권 이전해 가고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시킵니다. 환매해 갔기 때문에.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문제 분석하는데 환매 자체를 물었던 건 없고 거의 요런 거 있죠. 아까 1번에 동시에 한다. 3번에 환매 대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기간 4번에 환매 기간 연장 안 된다. 6번 7번에 부기등기 요거 8번에 직권 말소 요런 거는요. 나중에 부기등기 오늘 문제 나중에 다뤄드릴 때 부기등기 요런 문제 할 때 하고 말소등기 할 때라든가 요럴 때 나옵니다. 요 지문들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제 신탁 이게요. 하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다음 오늘 말고 돌아가면 신탁 등기 이게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
자, 신탁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거기 뭐 잠깐 그 1번에 나오지만 부동산 신탁이 뭐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등을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임대하게 하는 행위, 이걸 신탁이라 그래요. 맡겨서 관리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탁자가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이걸 맡아서 그죠? 위탁자로부터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인데 뭐 신탁을 왜 하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신탁을 왜 하는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왜 신탁했는지 그죠? 그런 거 시험에 묻지도 않아요. 등기 있죠. 좀 이따 이제 2번부터 등기 어떻게 하는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토지 같으면요, 요런 예를 들었죠. 여러분 이거 우리 공법에도 배우지만 우리 이제 다니다 보면 토지 신탁은 땅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을 돈이 없거나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땅을 맡겨서 여기다가 이제 신탁 회사죠. 보통 법인입니다. 건설 회사나 토지 신탁 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식회사, 뭐 한국토지신탁 이런 회사에 맡겨서 건물, 상가 같은 거 이거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소개한 것이 그죠? 여러분 이 큰 공사하는데 아파트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큰 우리 학원 같은 이 건물, 상가 같은 거 짓는 데 가보면 시행사, 주식회사, 무슨 토지 신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 신탁, 이 주식회사, 이 토지 무슨 신탁 회사가 저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뭐 받아가지고 신탁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시공사 있죠, 또 시공사, 주식회사, 무슨 건설. 항상 우리가 이게 그죠? 모든 우리나라 관행이 시행자가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어요. 시공사. 그 공사하는 이 사람들, 이건 사업하는 시행자고 시공사, 무슨 건설, 그죠? 그 다음에 설계자, 감리자, 다 이거 쓰는 거 보셨죠? 이게 다 사업 현장에 의무적으로 이거 붙이게 돼 있거든요. 건축 허가 받았으면 건축 허가 표지판, 무슨 사업 현황판, 밑에 옆에 또 조감도, 뭐 큰 조감도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이거 이런 공부입니다. 앞전에 이야기했죠. 이런 거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제 토지 신탁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상가 이런 거 짓는 겁니다. 이게 토지 신탁이고, 건물은요, 이런 이 큰 빌딩, 우리나라가 이 건물주가 이건 구분 건물입니다. 대부분 우리 학원은 1층, 2층 구분 건물이지만 이 전체를 그죠? 이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자기가 직접 임대 관리 안 하고 신탁회사, 요즘은 전문적으로 이제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 임대를 하게 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적이죠. 그래서 요 신탁회사, 수탁자한테 넘겨서 소유권을 요 관리 임대를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큰 빌딩들, 서울 같은 데를 많이 하죠.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건물을 신탁을 해서 관리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아까 땅에다가 상가 짓거나 이럴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데, 이제 그 2번부터 보시면요, 요겁니다. 여러분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한테 건물 가지고 예를 들면 땅이든 건물이든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전 등기와 요거하고 신탁이 돼 있다고, 이게 신탁했다고 신탁 등기를 이렇게 적어놔요. 신탁했다고 이렇게. 그럼 요거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에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이 됐다고 등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보세요. 2번. 지금 제가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부동산 신탁 등기와 신탁 변경, 무슨 신탁 말소까지, 하여튼 신탁 관련 등기는 수탁자,
무선 신청입니다. 단독.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직접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저 신탁 등기 나오면 제가 분석해 드릴 때 묻는 게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 신탁의 목적 등을 기록한 신탁 원부라고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등기 기록에 신탁 원부가 번호가 몇 호에 그 편철되어 있는지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신탁 원부 이렇게 등기부에 보세요. 신탁 원부 5호라고 되어 있으면 이 5호라는 여기에 신탁 원부가 편철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록해 놓고, 밑에 4번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고 이거 광의에 등기부와 같이 등기부로 보고 영구 보존합니다. 등기부와 같이. 3, 4번 같이 보시고, 5번에 요 끝에 동시 신청 묻는 겁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무슨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신청, 여기까지 써줍니다. 여기 보세요. 요 소유권 이전할 때는 여기 이겁니다. 다른 등기도 하지만 이전과 신탁 등기를 그 끝에 무슨 신청합니다. 이거 아까처럼 동시에. 환매 등기처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무슨 신청한다? 동시에. 다만 그 밑에 이제 6번에 수익자나 위탁자는, 근데 수익자가 누구냐? 여러분 수익을 받는 신탁으로, 그죠? 무슨 수익을 받는 제3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요 사람 수익자나 위탁자가 요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탁 등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만 위 5에 동시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위할 때는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요건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동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7번입니다. 맨 끝말만 하시면 됩니다. 일괄이 뭐냐면요, 7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신청이 다 써줍니다. 함께 한 건의 신청, 하나의 신청서 가지고 일괄, 여기 보세요. 이것과 이거를 소유 신탁과 이전 등기를 하나의 신청 정보 가지고 무슨 신청한다? 일괄해서 신청한다. 요거 묻는 겁니다. 시험에는. 8번입니다. 등기관이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관계 신탁 등기할 때 여기입니다. 끝에 하나의 순위번호. 그 하나의 순위번호가 뭐냐 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2번으로 순위번호 1번에서, 여기 보세요. 1번에서 2번으로 이전 등기 해갈 때 요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요거 하나의 순위번호를 씁니다. 그냥 2번으로 같이, 그 2, 3번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2번, 3번이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 요걸 씁니다. 다르게 쓴다. 순위번호를 다르게 쓴다면 틀립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9번 신탁 등기할 때 아까 했죠.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수탁자가, 여기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 재산, 이게 뭐다? 합유. 자, 여러분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이거 공유라고 하면 나중에 시험에 이거 합유입니다. 합유. 여기를 공유, 그럼 X입니다. 틀리게 나올 때는 공유 그러면 X입니다. 공유가 아니고 무슨 관계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가 됩니다. 자, 넘깁니다. 조금 많죠, 합유가. 신탁이. 10번은요, 여러 명의 수탁자 중에, 여기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럼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일부가 수탁자 1인이 그 임무가 종료되면 다른 수탁자는, 여기도 단독으로 권리 변경 등기에 가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때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번의 앞에 거는 수탁자가 여러 명이 있다가 그 중에 1인이 임무 종료돼서 다른 수탁자가 한 명이면 단독이고, 이 경우 여기는 다른 수탁자가 또 여러 명이면
그건 전원이 공동으로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건 아까 했습니다. 맨 끝말 동시에 한다는 것만 아십시오. 뭐를 동시에 하는지 보세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 등이 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면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 이전, 변경, 말소 등기 신청과 여기까지 써줍니다. 동시에 요거요. 그럼 신탁이 돼 있다가 이전돼 신탁으로 넘어가 있던 이 재산이 무슨 다시 이전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될 때도 무슨 신청한다? 동시에. 그리고 12번 아까 했습니다. 신탁 등기 말소도 수탁자 무슨 신청입니다. 단독. 이것도 단독이고 단독. 13번 수탁자 임무가 종료가 되면 새로운 수탁자 여기 보세요. 수탁자로부터 이게 이 사람이 임무가 종료돼서 새로운 수탁자가 등기해 갈 때도 그것도 단독. 묻는 건 이겁니다.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이전해 갈 수 있다. 그것도 단독 묻습니다. 나중에 14번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됐다. 여기 보세요. 수탁자가 신탁되어 있던 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면 그건 수탁자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 요거 나중에요. 주등기 거기를 틀리게 나올 때는 부기 등기로 한다. X입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틀리게 나올 때는 주등기고. 15번 부동산 신탁 등기의 등기 원인 정보인 신탁 계약서에 시장 금인과 특히 농지, 여러분 농지를 여기 보세요. 농지를 신탁할 때는 아무에게나 농지 신탁은 아무에게나 신탁 못 해줍니다. 농업인에게 신탁해 줘야 되니까 농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험에는 농지로 묻습니다. 농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바로 울주 넘어가면 농지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여러분 유유농지 있죠. 유유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울주군에서 농사 왜 안 짓냐고 나와가지고요 조사해가지고 이거 처분하라고 하거나 위탁 영농 들어보셨죠? 위탁 영농 법인의 영농조합에 위탁해서 이걸 농사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 영농을 할 때 농지 신탁 위탁 신탁 받아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신탁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증명이. 이거 없으면 농지 신탁 못 해갑니다. 위탁 영농을. 그래서 농지로 알아두시고. 이 표 있죠 여러분. 이건 총론에 돌아가서 제가 할 건데 시장 고객 보세요. 이전 등재할 때 구분의 그 매매부터 신탁까지 시장 금인 우측에 세 가지. 시장 등한테 가서 시군 구청에 가서 금인 도장 이거 아주 형식적입니다.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도 중개사법에, 농지증명 이거는 농지법에, 공법에 배웁니다. 우리 시험에 OX 이거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워봐야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이거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총론에 돌아가서 상속 보세요. 여러분 구분에 쭉 내려가다가 여러분 내가입니다. 나중에 설명 내가 여러분이 상속을 받는다면 무슨 부동산을 농지든 뭐든 그죠? 금인, 허가, 농지 다 X죠. 내가 여러분이 상속 받을 때는 이런 거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다 X입니다. 바로 밑에 칸에 아까 이거 있죠. 우리 수용. 국가가 수용 있죠. 수용을 해갈 때는 이거 다 뭐죠? X. 판결 경매 내려가다가 진정명이 한번 보세요. 진정명이. 여러분 진정명이 나오면 누가 등기해 가는 거다? 진짜가 등기해 가니까 다 X죠. 이거 다 요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이해 안 하면요 다 외워야 됩니다. 취득시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취득시효. 우리 취득시효는 민법입니다.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몇 년간 점유하고요? 20년 점유하고 취득해 갈 때는 민법 시간에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입니까? 성계 취득입니까? 원시.
원시 취득이니까 이거 다 X죠. 다 안 받습니다. 이거 취득시효.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설명 종합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제가 요거 총론에 있죠. 총론에 돌아가서 확인만 해드립니다. 여러분 등기 신청할 때 이거 왜 제가 오늘 강론을 먼저 하느냐면 이 강론을 알아야 총론에 돌아가서 이제 설명들 이해가 되는데 90 거기 그 89페이지 먼저 보세요. 참 89페이지 그죠 여러분? 4절에 여기 할 때 제가 여기 왔다 갈 겁니다. 89페이지에 그 4절에 등기 신청 첨부 정보에 2번 금인계약서 요 금인 받는 거 그다음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자 맨 위에 표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나중에 제가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농지정매 있죠. 밑에 칸에 요거 표 이거를 외우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외워서 안 됩니다. 나중에 자 이거 공법에 중개사법 공법 다 배우고 오시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다시 와서 108페이지까지 그럼 다시 분석해 드리면요. 마지막 요게 조금 어렵죠. 신탁 이게 그 앞에 107페이지 신탁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거의 그죠? 이 출제 빈도가 낮지만 한두 번씩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거 먼저 아까 23 오늘 28의 문제는 제가 아까 그죠? 등기법 보세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14번은 했고 19번 요게 이제 공유 관계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나머지는 직접 이제 나온 거는 이전 등기 자체를 직접 물었던 건 없고 23번을 보시면요. 요거는 답만 아시면 됩니다. 23번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아까 관공서가 등기해 달라고 할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옳은 건데 그죠? 나머지 여러분 23번입니다. 오늘 거 28회. 자, 1번만 아십시오. 답입니다. 2, 3, 4, 5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딱 여러분 시험에 30번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 1번만 아십시오. 관공서가 촉탁 정보가 촉탁서, 첨부 정보가 첨부 서면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 이거 묻고 있습니다. 촉탁할 때 우편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서 여러분이 가서 등기 신청할 때 여러분이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으로 등기할 때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우편으로 하면 안 받아줍니다. 이번 편지 봉투나 이 큰 봉투에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등기소로 보내면 이거 안 받아주는데 관공서가요 여러분 관공서가 촉탁으로 등기할 때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등기소로 보내도 됩니다. 알겠죠? 이건 됩니다. 그럼 역으로 그러면 이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등기할 때 신청을 할 때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만 요거 답입니다. 답 옳은 답입니다. 2, 3, 4, 5 몰라도 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딱 한 번 나왔던 시험이라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있죠. 29회 거 보십시오. 29회 앞전 주에 29회 거 자 13번 보십시오 여러분. 29회에 1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전 등기 종합적으로 물었잖아요. 끝말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이 앞전에 제가 수업 들으신 분 했죠. 끝말 맨 끝말만 틀리고 맞는 겁니다. 기역에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갑이 을한테 팔아놓고 갑이 돌아가셨다. 상속인 병을 남기고 그러면 등기 누가 해줘야 되죠? 병이.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하여 갑에서 직접 을한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X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늘도 이거 했죠. 갑이 을한테 매도 유증 여러분 갑이 을한테 유언으로 정려해놓고 돌아가셨다. 갑이 돌아가셨다. 매매해놓고 돌아가셨다. 을이 돌아가신 것도 나옵니다.
갑이 돌아가셨다, 을이 돌아가셨다. 누가 등기해 주면 됩니다. 상속인이. 병이 등기하면 되죠. 리얼입니다. 이거였죠. 갑 소유 토지의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을 명의로 재결 수용한 등. 자, 수용으로 등기해 갈 때 수용 개시일 후 갑이 을한테 매매, 여기입니다. 매매. 수용된 땅을 매매했어요, 여러분. 수용된 거를 이미 수용된 거를 매매로 등기 넘어갔어요. 이거 직권 뭐 시킵니다. 말소. 요 직권 말소됩니다. 근데 요 자리에요, 여러분. 그 매매 고기에 상속으로 이전해 간 거, 수용된 거를 상속으로 이전해 갔다면 이건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말소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뭐 아까 지역권하고 수용 말소 안 되는 게 뭐하고 뭐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요건 말소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겁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있죠. 이거 공동상, 이거는요 또 한 번 나온 건데,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등기 신청할 때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가 거부합니다.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속 등기하러 갈 때요, 맨 앞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법정 상속분하고 다르게 협의해서 등기할 때는 요 다르게 그 법정 상속 지분과 다르게 상속 등기할 때는 그 협의서, 법정 상속과 다른 등기하러 갈 때는 그 상속인들 간의 협의서 있죠. 협의서. 요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제출 안 하면 등기 신청 안 받아줍니다. 리얼이 있죠. 이게 여러분 그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매매가 아까 허위 표시로 을 앞으로 등기돼 가고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이 잡혀도 관계없습니다. 저당 설정 등기돼도 갑과 을은 공동으로 여기 묻고 있습니다. 진정명의행위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 없다 해서 X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리얼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리얼이. 자, 갑에서 을로 진정명의해보로 등기돼 간 게 무효고 을에게 넘어간 후에 병이 저당이 들어왔죠. 선의의 병이. 이 저당 잡힌 채로, 이건 저당 잡힌 채로 다시 갑에게 무슨 등기돼 갑니다. 이전. 진정명의로. 그럼 이 병은 보호가 되니까 을에게 넘어간 후에 저당이 잡혀버렸죠. 선의의 병한테. 저당 잡힌 채로 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등기에 간다? 이전. 요거 뭐 잡힌 채로 갑니다. 저당 잡힌 채로 갑니다. 자, 우리는 자 여러분 다시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끝말. 기역은 맨 끝에 없다가 X고 리언은 끝말 직권 말소된다 O고 디귿 끝에 각하 이거 협의서 이거 안 내면 각하된다 O. 리얼은 맨 끝말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리언하고 디귿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전 등기 종합이었죠, 여러분. 종합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앞전에 소개했지만 쭉 이제 공동소유 이런 걸 했고 30회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 30회. 아까 제가 분석해 드릴 때 그죠? 8번 수용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 먼저 보세요. 16번 이거는 그죠, 여러분. 16번은 그 이겁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매도하고 그냥 사례도 아니고요. 사례도 아니고 그냥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됐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갑에서 을로 매매가 돼서 넘어갔다. 1번 뭐 이거 다 알죠. 을이 부동산 이거 매매니까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등기 해와야 된다. 이전 해와야 소유권 취득한다. 답은 뭐 여러분 2번이죠. 2번 을이 보세요. 매수인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 그 위임을 받으면 을은 갑의 위임을 받으면 그 대리인으로 갑의 을이
자, 어리 갑에 무슨 대리인으로 아주 뭐로 대리인 자격으로 어리 가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2번이 거기 이제 틀린 그 답이고 3, 4번은요. 어리 등기 신청 협조 안 해주면 자 여러분 어리 만약에 등기 안 해가면 어리 만약에 등기 신청 협력 안 해주면 등기 안 해가면 갑이 어를 상대로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 협조할 것을 소구가 뭐예요? 소송할 수 있고 반대로 4번 보세요. 4번 갑이 이전 등기 협조 안 해주면 자 갑이 이전 등기 협조 안 해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뭐 제기합니다. 소송.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받아 단독으로 등기해 갈 수 있고 5번은 뭐 다 아시는 등기가 맞춰지면 을은 등기 신청을 뭐 한때 접수. 자 여러분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접수한 때. 요거죠. 요거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요거 아까 했고 수용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전 등기 이제 종합적으로 그죠? 오늘 지금 요 시간까지 그 책의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요 이전 등기는 두 문제 하나는 꼭 나오는데 두 문제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109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주걸 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가 용의권. 그다음에 이제 저당. 요게 이제 앞에 용의권 하나, 저당 여기서 하나. 이거 오늘 소개하고 그다음 마치기 전에 오늘 28회 문제 요거 잠깐 이제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지상권부터 이어서 갑니다.